네, 한 주간의 교육의 뉴스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집중 보도하는 이슈 앤 포커스.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했습니까? 오늘은 지역의 공간을 개방한 교회들과 또 네. 일본을 위한 한국 선교사들의 헌신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듣겠습니다. 이 평일에 비어있는 예배당이나 교육관을 주민들을 위해 개방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문을 열어두는 것을 넘어서 이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는 교회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교회가 유휴 공간이라 그러죠. 네. 유휴 공간을 주민들과 이제 나누면서 사랑방 역할까지 한다고 하니까 일석이조죠, 그죠? 네. 네, 자세히 소식 듣겠습니다. 이 경기도 수원 창운대교회는 최근 문화시설 창공센터를 개방했습니다. 네. 6층 규모의 창공센터는 주일에는 교회 학교가 사용하고요. 이 평일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열려 있는데요. 특히 60, 70대 어르신들에게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네. 실속 있는 건강 강의부터 스마트폰 사진 찍기, 인공지능 활용법 등 어르신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수업들이 매일 열리고 있는데요. 네. 특히 수원시와 손을 잡고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다 보니 주민들이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네네. 건물 외관에는 교회 이름이나 십자가 같은 상징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세심한 배려까지 더해져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사진만 봐도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네. 주민들이 부담 없이 교회의 좋은 시설을 누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멋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핫플레이스가 네. 됐다고 하니까 교회도 이제 보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공간을 내어준 교회가 있다면서요? 네, 서울 금천구 주님 앞에 제일교회는 서울시와 협력해 놀이들이라는 키즈 카페를 열었는데요. 네. 시설 규모가 무려 170평이 넘는 대형 공간입니다. 네. 이용료는 2시간에 3,000원으로 일반 키즈 카페의 10분의 1 수준이고요. 다둥이 가정은 아예 무료라서 주말이면 하루 정원 500명이 꽉 찰 정도로 인기가 대단합니다. 네. 한 달이면 무려 3,000명이 넘는 비신자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밟게 되는 셈입니다. 네. 처음에는 교회 내부에서 평일에 외부인이 드나드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성도들이 이웃을 위해 베풀자는 뜻을 모으면서 지금은 주민들과 소통하는 최고의 통로가 됐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까 저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다. 네. 주말에 하루에 500명이 이용할 정도면 호응이 대단하다는 건데 젊은 부모님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럴까요? 가뭄의 단비 같은 공간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다. 다른 교회 사례도 혹시 있는지요? 네, 경기도 양주 수동교회는 주민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북카페에 나무 책방을 열었습니다. 네. 이 책방의 특징은 이 책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한 칸씩 분양해 준다는 점인데요. 주민들이 스스로 책장 지기가 되어서 책을 추천하기도 하고 또 사고 팔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동네 사랑방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교회가 주민들에게 쉼터를 내어주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네. 책방에 오가며 교회와 친해진 주민들이 운영 6개월 만에 스스로 주일 예배에 출석하기 시작한 건데요. 오. 교회가 먼저 담장을 허물고 따뜻한 공간을 내어주니까 신앙의 접점도 저절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사례입니다. 네, 아주 이쁜 카페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네. 교회가 담장을 허무니까 전도까지 되었다는 소식은 정말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참된 사랑이자 선교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최근 일본 교회가 고령화 목회자 부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10년 동안 1,100명이 넘는 목회자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무목 교회도 늘고 있는데요. 일본 교회를 위해 한국 선교사들이 구원 투수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 무목 교회라고 하면은 성도는 있는데 이들을 목양해 줄 목사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성도들의 영적 갈급함이 정말 클 것 같은데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도움을 준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네네. 맞습니다. 이 한국인 목회자가 많이 진출한 일본 동맹 기독교단의 경우에는요, 무목교회 비율이 4%에 불과합니다. 일본 전체 평균인 14.6%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는데 네. 한국 목회자가 일본 교회의 무너진 자리를 든든하게 채우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네. 또 일본에는 무목교회와 목회자를 이어주는 플랫폼인 OCC 무목 미니스트리즈가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곳을 통해 두 곳의 무목교회에 한국인 선교사가 담임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일본 교회는 청빙 절차가 까다로워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해당 교회에 직접 머물면서 성도들과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네. 또 유창하게 일본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도 필수인데요. 일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한국인 선교사들 덕에 일본 복음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본에 선교하러 가신 선교사님들께서 이제 일본 교회를 담임하게 네. 되는 거니까 정말 좋은 동역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한일 교회가 성공적인 동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현지 사역자들은 이 협력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혜적인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한국 교회가 가진 뜨거운 신앙의 열정과 이 공동체성이 일본 교회의 영성을 깨우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또 삶의 과제들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동역자로 발맞춰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 교회가 하나 되어 상생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영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겠습니다.